예,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. 자, 오늘도 경제 수학. 자,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현금 할인 모형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. 자, 계속 여러분들 과거에 했던 제가 복습을 좀 보도록 하죠.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 ROE에 대해서 그때 했었죠. 통상적으로 이 부분은 자기 자본에 대한 순이익이었죠. 요 곱하기 100이었습니다. 그죠? 요렇게 지금 잡아갔는데, 제가 말씀드린 요 부분이 크게 중요한 사항이라기보다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거였죠. 이것을 우리는 요렇게 유닛 팩터라고 해서 단위수, 이렇게 단위인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. 총자산에 대한 매출액 이 얼마만큼 되며 그 다음에 매출액 대비해서 순이익이 얼마 되고 그리고 자기 자본에 따른 여기가 그 자기 자본에 따른 총자산이죠. 자, 요렇게 들어간다고 했죠.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던 총자산 여기 매출액 이렇게 해서 자기 자본에 대한 순이익 이렇게 지금 만들 수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. 그래서 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자라고 했었고 왜 이렇게 합니까? 라고 하는 부분은 요 총자산 대비해서 매출액을 지금 보면 요 부분이 총자산 회전율이 되죠. 그렇죠? 그 다음에 매출액 대비해 가지고 요 순이익이 순이익률이 되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자기 자본 대비해서 총자산이 늘어난다, 감소한다 이런 부분이 바로 레버리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한꺼번에 지금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게 물론 뭐 은행에 돈을 당기든 외부에서 투자를 받든 이 레버리지도 우리는 상당히 좀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? 총자산 대비해서 매출액이 많이 늘어나는 데 반해서 이게 매출액 대비 순이익은 생각보다 떨어지면 이런 거는 이제 이게 박리담의 형이다 이런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그때 했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요 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했었고요.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투하자본 이익률 자 요것도 했었죠. 자,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께서 저도 한번 더 예전에 이런 부분은 제가 연구를 하고 투자도 하고 그리고 이 했던 이 강의 노트를 다시 제가 지금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. 학생들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좋은 자료가 지금 될 거라고 보는데요. 아주 깊이 있는 뭐 연구 모델이라든지 배당 할인 모형이라든지 아주 그런 이야기는 굳이 안 하겠습니다. 그게 현실성이 없는 부분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자, 투하 영업 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때 제가 말씀했을 때 영업에 대한 투하 자본 이거였죠. 영업하는데 순수하게 투하 자본. 그러면은 영업하는데 순수하게 투하한 자본이라는 부분은 영업 자산에서 이게 영업에 대한 부채를 뺀 거죠. 그래서 순수하게 영업 투하 자본 대비 세후에 그러니까 법인세를 내고 난 다음에 영업이익이죠. 영업이익 곱하기 100이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. 그래서 요 지표는 여러분들이 조금 좀 살펴보았으면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그때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회사 입장에서의 본인들의 자산 그리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의 기업 가치 이거는 기업 가치는 우리가 달리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었죠.
그 회사 입장에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본에다가 여기에 우리 부채를 더해준 이 부분이죠. 기업 가치,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 자본에 이렇게 해당하는 부분이 그 주주의 가치죠. 주식을 우리는 매입을 하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주주 가치, 그다음 부채에 해당하는 부분이 채권자의 가치죠. 채권자 가치 이렇게 대응이 된다라고 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그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. 그렇죠?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자산의 그 회사에 대한 자산의 가치를 우리가 바라볼 때는 뭐 미래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. 현재 관점에서 뭐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였고 이 미래에 얼마만큼의 이익을 많이 창출하느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. 그래서 미래의 이익을 어떤 창출한다는 예측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이 예측을 적용해서 어느 정도 돈을 벌었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다시 바라본다는 거죠.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될 수가 있고 마이너스 알파가 될 수도 있죠. 단 알파는 0보다 크다라고 하겠습니다. 그래서 미래의 이익 창출이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라고 한다면 현재 가치로 우리가 다시 끌어들이는 것을 우리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했었습니다. 그래서 할인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라고 하는 거 있고 이 할인율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또 봤었죠. 하나는 기회비용이었죠. 기회비용 차원에서 투자를 할 때 바라봤었고요. 그래서 그 무이자 그 위험률 이렇게 아마 했었죠. 무이자 위험률 그 국공채가 예를 들어서 4%다 하면 4%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고요. 그 두 번째로는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그때 했었을 겁니다. 프리미엄. 그래서 리스크 프리미엄에는 물가하고 이 회사의 고유 영업이 어떻게 지금 세계적으로 트렌드에 맞춰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 두 가지를 고려해서 할인율을 예를 들어서 뭐 8%다, 10%다 이렇게 우리는 적용을 한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점이 기업의 고유 기업에 대한 고유한 위험이라고 했죠. 리스크 프리미엄에.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은 지금 현재 또는 미래의 기업의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걸 꼭 살펴봐야 되고 재무 상태의 요 건전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요 잉여 현금에 대한 창출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좀 봐야 된다고 했죠. 그리고 경기 순환성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다른 기업에 비해서 그 경제적 혜자가 강점이 무엇인지 이제 이런 것까지도 한번 고려해서 아마 해야 된다라고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우리가 좀 했었죠. 그렇다면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또 봐야 될 것이 현금 흐름, 현금 흐름 할인 모형이라고 해서 DCF를 하겠습니다. DCF는 자 디스카운티드 자 이런 뜻입니다. 캐시 플로우의 약자입니다. 그래서 요것도 있죠. 미래에 발생하는 그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. 미래에 발생하는 잉여 현금 흐름. 미래에 여러분 그 회사가 얼마만큼 돈을 그래서 잉여 현금 흐름인데
얼마만큼 돈을 갖다가 쓸 수 있느냐, 돈을 갖다가 벌어서 쓸 수 있느냐. 어, 우리 개인적인 사람들을 본다면 우리가 뭐 세금도 내고 낼 거 다 내고도 우리가 이게 뭐 어디에 투자를 하든 아니면 뭘 맛있는 걸 사다 드시든 누구한테 돈을 주든 그러니까 그 주머니 속에 장롱 속에 있는 그 잉여 현금 흐름을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. 보통 우리가 이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순이익 게다가 감가상각비 또 더해줘야 되죠. 왜냐하면 현금 유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. 그 다음에 여기 빼줘야 될 것은 그 운전자본 증가분이죠. 자, 운전자본, 자, 이게 또 이제 처음 나오는 운전자본 증가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들어보는데, 이 운전자본 증가분은 그 매출 채권하고 재고 자산 있죠. 이 부분은 우리는 매출로 사용이 되는 돈이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거든요. 그런 것들요. 그런데 매입 채무 같은 거는 아직 돈을 주지는 않았죠. 그런 걸 빼기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. 이것을 갖다가 운전자본 증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운전자본 증가분을 실제로는 이제 일일이 다 봐야 되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요 간단하게 수치적인 모델을 볼 때는 유동자산에서 보통은 유동부채를 이렇게 빼면 되죠. 빼서 한번 살펴보면은 대략 보입니다. 그렇죠? 자,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자본적 지출 있죠. 자본적 지출을 또 빼줘야 되죠. 요 자본적 지출이라는 요 말도 아마 자주 등장하는데 그 투자 활동으로 현금으로 유출된 거 있죠. 그걸 말합니다. 이게 캐펙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. 토지 취득을 했다든지 건물 취득했다든지 기계 장치를 취득했다든지 차량 운반구를 갖다 취득했다든지 이런 것들이죠. 그래서 그 제품 생산과 관련이 있는 이런 투자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죠. 자,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DCF,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인데 요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에서는 미래에 이제 얼마만큼 이 회사가 잉여연금이 많이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여기 보다시피 순이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. 순이익이 감가상각 이런 걸 뭐 제외시 그러니까 순이익에서 여기서 잘 보십시오.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. 순이익인데 여기 운전자본 증가분 있죠. 운전자본 증가분.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많이 있을 때는 좀 약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. 매출 채권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 볼 때 매출 채권 하고 이거 재고 자산 있죠. 이런 것들은 항상 좀 살펴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. 재고 자산. 매입 채무는 좀 빼주는 거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매출 채권하고 재고 자산은 꼭 있죠.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. 자본적 지출 요 부분은 여러분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있거든요. 요거 보면 정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. 요즘 어디에 갖다가 돈을 지출했는지 이겁니다. 현금 출된 곳.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감가상각비는 뭐 크게 우리가 좀 잘 보지는 않죠. 그래서 이게 순이익하고 매출채권, 재고 자산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있고 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어떻게 돼 있냐 봐서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잉여현금을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아셨죠? 보통 이게 그 미래에 발생하는 거니까 현재의 그 잉여현금을 뭐라 합니까? FCF라고 이렇게 하거든요. FCF, Free Cash Flow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현재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에 어떻게 잉여현금이 발생할 것인가를 볼 때 그러한 그
그 요인이 순이익, 현재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얼마만큼 순이익이 생길 것인지, 그리고 매출채권하고 재고자산은 좀 뭐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 이걸 좀 보셔야 되고, 투자활동 환경으로 어떻는지, 이 네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된다 이런 겁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자 경제 수학 DCF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